화려한 미술관 로비 한가운데 유리 화병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투명한 파편들이 대리석 바닥 위에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고 그 앞에 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아껴온 명품 화병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놓인 금빛 명함이었습니다. 글로벌 아트 컴퍼니 GAC 대표 김혜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혜정의 이름이 여기에 GAC라니? 혹시 그 유명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함을 바라보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때 미술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나가셨습니다. 화병이 실수로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명함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옛날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혜정이 여기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GAC 대표라니 그 GAC가 맞았습니다. 그 대표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불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품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명품 정장에 고급 가방을 들고 계셨고 말씀도 너무 교양 있으시더라고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혜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목소리로 고개만 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것은 6년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GAC 그룹의 창립자였지만 그녀는 그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숨긴 채 새로운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진심으로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와 아들의 멸시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가 가져온 소박한 살림을 보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여기까지 웬일이니? 미술관을 알긴 하니? 교양이라는 게 있어야 예술을 이해하지. 이런 곳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데.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그 미술관에 작품 몇 점을 기증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남편과 함께 수집한 귀중한 작품들이었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죠. 혜정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말에는 그녀를 위한 배려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달래고 체면을 지키려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동정하는 듯한 말투가 더욱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선호 씨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부인을 두시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결혼할 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말했습니다. 혜정,
앞으로는 이런 곳에 함부로 오지 마. 어머니가 창피해 하시잖아.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창피해 한다니.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울면서 자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혜정은 매달 생활비 일부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첫 남편이 남긴 유산에서 나오는 이자였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면 웬만한 가정의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이 냄새난다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주는 푼돈,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뻔하잖아. 내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아서 번 돈 아니야? 혜정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배움은 짧으셨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어머니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명예가 걸린 문제야. 당신 어머니가 시장에서 자파상하시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 병원에서도 소문났다고.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말에 혜정은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결혼할 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들의 멸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선호병원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집안 배경도 모르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의사 부인이라는 게 이 모양이야? 심지어 그녀가 가져온 음식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음식을 어디서 사왔어? 우리 집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음부턴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해. 혜정은 매번 고개를 숙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리미질도 제대로 못해? 주름이 이게 뭐야? 완전 엉망이네. 이런 걸 어떻게 입고 병원에 가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혜정의 손에서 다리미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집안 내력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건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는 거야. 엄마한테 제대로 못 배웠나 보네. 그 순간 혜정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녀를 태생적으로 다른 계층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직접 김치를 담가서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해서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담가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가? 요즘에 누가 그래? 사서 먹는 거지. 냄새도 별로고,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혜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다니.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정, 이런 걸 왜 가져와?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 좀 센스 있게 행동해. 그 말을 듣고 혜정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트집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혜정이 뭔가 달라졌어. 성의가 없어진 것 같은데. 역시 본성이 나오나 보네. 혜정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렸고 하지 않아도 틀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문제투성이인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혜정의 결혼 생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는 앞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과 나 이제 헤어져야 해요. 어머니도 원하고 나도 더는 힘들어요.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정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군요. 그저 배경에 맞는 인형이 필요했던 거겠죠. 저는 진심이었는데요. 정말 바보 같았네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굽실거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달라요. 계층이 다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혜정이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거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정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화내거나 슬퍼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혜정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표정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죠. 저도 더 이상 이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혜정의 담담한 대답에 남편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매달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6년간 숨어 있었지만 이제 나설 때가 왔어요. 혜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경랑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 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지독하게 무시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GAC 그룹의 주주 명부와 중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잃었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혜정의 마지막 미소는 서늘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혜정이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과 행사까지 혜정이 조용히 처리해왔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어머니 버렸다더라. 겉으론 수수해도 속은 깊은 분이었는데 남편 없는 여자라고 홀대하면 안 되지. 요즘 사람들은 참 인정이 없어. 남편은 병원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 교수, 부인과 이혼했다면서요? 그 나이에 이혼이라니 무슨 일 있었나? 혹시 바람이라도 피운 건 아니고? 그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성격 차이였어요. 서로 맞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평판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미술관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관장들과의 모임에서도 은근한 뒷말이 나왔습니다. 미경 관장, 며느리 내쫓았다면서요? 그 나이에 그런 일이 있다니. 혜정이라는 분, 조용하고 괜찮은 분 같던데. 시어머니는 해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과 안 맞더라고요. 계층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혜정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혜정은 대체 어디로 간 거죠? 연락처라도 알아둘 걸 그랬어요. 남편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사라졌어. 마치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 여자가 그런 머리가 있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정은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은 병원 재단 이사장 자리를 노리며 큰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회사는 바로 글로벌 아트 컴퍼니 GAC였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GAC는 국내 최고의 아트 컴퍼니예요. 이들과 손잡으면 병원 재단 규모가 2배는 커질 겁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는 성공을 꿈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대표가 좀 까다롭다던데요. 나이도 많고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대표래요.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걱정스러운 말들이 오갔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능력이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병원 재단이 어떤 곳인지 알면 함부로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시어머니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기회구나. GAC와 손잡으면 우리도 상류사회 정식 멤버야.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 코가 납작해질 거야.
운명의 미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혜정은 GAC 본사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년간 숨겨왔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대표님, 내일 미팅 준비 완료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올 텐데 괜찮으시죠? 혹시 충격받으면 어쩌죠? 비서의 걱정에 혜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제대로 된 복수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 거절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혜정을 버렸다면 이제 혜정이 그들을 버릴 차례였습니다. 6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꿀 날입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향수를 뿌리고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혜정은 GAC 본사 사장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상대방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서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입니다. 마침내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죠. 그녀는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수수한 옷차림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GAC 그룹의 대표다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고급스러운 정장과 우아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GAC 대표님.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호 씨. 익숙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인물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그녀는 분명 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던 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고급스러운 옷차림, 당당한 자세. 마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혜정?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김혜정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격식을 지켜야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이야기로 만난 자리니까요. 그는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GAC의 대표님이세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글로벌 아트 컴퍼니 GAC 대표이사 김혜정. 그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몰라봤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하신 건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셨죠.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로 주세요. 박선호 씨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녀는 여유롭게 주문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병원 재단 이사장 자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혜희 씨와 협력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군요. 재미있네요. 그런데 박선호 씨, 제가 왜 당신과 일해야 하죠?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팅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습니다. 선호야, 계약은 어떻게 됐어? 지혜희 씨 대표는 어떤 분이야? 그녀는 말을 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눈앞의 인물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관장님.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지혜희 씨 대표라니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봐. 이게 다 뭐야?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첫 남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대호 회장. GAC 그룹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대호 회장은 국내 굴지의 기업가였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GAC 그룹의 상속자라는 거야?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걸 숨겼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가정의 행복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재혼할 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자파상하는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셨죠. 교양이 없어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푼돈 냄새난다며 조롱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은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고, 다리미질도 제대로 못한다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쓰레기통에 버리셨죠. 그녀는 차근차근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그 미술관의 작품 10점을 기증했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습니다. 첫 남편과 함께 수집한 피카소, 모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총 가치가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관장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미술관. 운영비의 30%가 GAC에서 나가는 후원금입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명예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선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재단의 주요 후원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GAC 계열사들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실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당신의 정체를 숨겼어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평범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상대방의 배경을 알아야 인간적으로 대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용서요? 당신들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늘 제안하신 계약건 거절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죠.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GAC의 모든 후원을 중단하겠습니다. 미술관도 병원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후원이 끊기면 미술관 운영도 병원 재단 확장도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발 혜정아.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잃은 것은 나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수천억 회사를 이끄는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상류층 인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미팅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절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선호와 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GAC의 후원이 끊기면서 병원 재단은 자금난에 시달렸고 이사장 자리를 노리던 선호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능력만으로 재단의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 병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GAC의 후원이 끊기자 미술관 운영은 어려워졌고 그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가식과 오만함을 비웃으며 떠나갔고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편 혜정은 GAC 대표로서 자신의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능력과 카리스마로 GAC를 이끌었고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 성공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첫 남편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주신 선물로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멋지게 복수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요. 제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었지만 진정한 복수는 자신을 얽매이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봄날은 이제야 시작된 것입니다.